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3D 솔리드로 이제 3D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끝낸 것 같아요. 저번까지.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명령어들이 더 있기는 합니다. 뭐 부채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다루지는 않아서 일단은 제가 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필요성이나 그런 거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너뛴 감은 좀 있어요. 근데 뭐 언젠가 다루게 되면 이제 다루긴 다룰 거고요. 그거를 빼고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형체를 이제 완성시킬 때에 필요하다. 3D, 어떻게 3D 상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웬만한 건 다 배운 것 같아요, 형님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3D로 모델링 한 거를 다시 2D로 바꾸는, 오토캐드에서 그 작업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오토캐드에서 2D 따로 그리고 3D 따로 모델링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두 번 작업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캐드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 도면을 그리는 목적 자체는, 이제, 최종의 결과물을 뽑아내기 위한 것, 시고요. 설계라는 것을 하기 위한 것, 뭐,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 설계라는 걸 해서, 이제 이거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 도면을 넘겨가지고, 제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거죠. 결국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이 보는 결과물, 그걸 보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필요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면이라고 하죠. 도면. 결국은 우리가 이 캐드 작업하는 거는 다 도면을 만들기 위한 건데, 그냥 캐드 3D로 모델링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해요.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다 비단 이제 오토캐드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3D 캐드, 3D를 활용한 캐드들을 하는데, 대부분 3D 캐드를 익히시는 분들도 모델링 하는 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모델링 하는 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이후부터 공부를 안 하세요. 좀 열심히 하면 조립하고, 조립까지도 가겠죠. 그리고 조립하는 거 구동시키고, 실제 제품처럼 막 구동시키는 거, 뭐 거기까지는 막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서 진짜 누가 봐도 막, 야, 진짜 3D로 멋지게 구성했다라고 하는 결과물을 냈는데,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결과물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야 될 결과물은 그게 아니라 결국은 치수 기입되어 있는 단품도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조립하고 구동까지 시켜놓은 그 3D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제작자, 가 필요한 건 뭐냐면, 그걸 제작할 수 있는 도면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도면 작업은 되게 등한시 하세요. 왜냐면 재미없고 지루하거든요. 뭐 구동되어 있는 게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모델링 하느라 치수 기입 다 했는데, 그거 다시 또 도면의 형태에 맞춰서 치수 기입 또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안 하세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까지는 되게 잘 하시면서 결국은 결과물은 못 내세요. 그러면 실무에서는 못 써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모델링 한 게 아니라, 모델링은 당연히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그거를 다시 도면으로 전개를 할 수 있느냐 라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요번 강좌부터 이제 할 것들은, 우리가 이제 3D로 모델링 한 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오토캐드에서는 2D 도면화를 시키느냐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예제는 마땅히 제가 다른 3D 형태를 그리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10월 9일 기출문제, 제가 이거 ATC 1급용으로 이제 강좌해가지고 모델링 해놓은 게 있죠. 얘를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얘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3D로 형체를 만들면, 그러니까 2D로 도면을 그린 게 아니라 3D로 형체를 만들면, 제품이 이제 부품이 하나야, 하나. 이렇게 지금 딱 한 개만 있죠. 근데 우리가 도면으로 하면 여기서 이제 정면도가 필요하고, 평면도가 필요하고, 우측면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인데.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하나의 물체를 이렇게 세 개의 면을 다 표현하려면 우리는 뭘 이용해야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CAT 2급을 할 때 하는 배치 작업으로 가야 됩니다. 배치 작업으로. 배치 쪽으로 가서 여기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를 세 개의 뷰포트로. 그래서 하나의 뷰포트는 앞에서 바라본 거, 하나의 뷰포트는 위에서 바라본 거, 하나의 뷰포트는 오른쪽에서 바라본 거. 그래서 뷰포트 세 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작업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럼 CAT 2급이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작업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말하면 CAT 2급은 배치 작업하는데 예시로서는 적절하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2D 형태로 지금은 3D 형태로 이제 물체를 그린 건데 2D 형태로 모형에서 그리게 되면 어차피 우리는 정면도 따로 그리고 우측면도 따로 그리고 평면도 따로 그리고 그게 세 개가 이 2D 도면에서 하나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굳이 그거를 뷰포트를 세 개를 나눠가지고 따로 보낸다? 솔직히 실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사람은 미친놈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예. 실제로 그 2D 작업을 했는데 CAT 2급처럼 배치에다 배치를 한다 라고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냥 저라면은 그럴 거예요. 그냥 세 개 배치한 거 그냥 하나의 뷰포트로 배치를 보낼 거예요. 왜? 이미 그렇게 다 배열이 돼 있는데 그걸 굳이 뷰포트를 따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해요. 그거는 난 일 힘들게 할래? 난 쓸데없는 짓 좀 할래? 라고 고의적으로 그냥 그러는 거지. 그런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CAT 2급 시험 엉망이네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CAT 2급은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 뷰포트라는 기능을 어떻게든 쓰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은 단순히 제도법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CAD의 기능도 다룰 줄 아느냐를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조금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 저라면은 그럴 거예요. 차라리 CAT 2급에서 배치를 빼고 CAT 1급에서 플랫샷을 하잖아요. 플랫샷. CAT 1급에서 이제 물론 이제 거기까지 제가 지금 CAT 1급 강제를 안 하고 있고 플랫샷이라는 명령 자체를 아직 강제를 안 했으니까 이게 뭔가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나중에 이제 CAT 1급 공부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플랫샷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CAT 1급 전개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제가 쓰는 명령을 가지고 진짜 뷰포트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배치 작업하는 거.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배치라는 작업이 2D에서 나와주는 것보다는 3D에서 나와주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 제안을 이제 KPC가 볼 리는 없고 제안을 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CAT 2급 시험이 제가 말한 대로 하잖아요. 배치가 없어져요. 배치라는 항목이 빠지거든요.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CAT 2급이 너무 쉬워져요. 문제가. 그것도 문제기는 해요. CAT 2급. 배치라는 관련 자체가 빠져버리면 시험 자체가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물론 이제 양식 그리고 뭐 그런 거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CAT 1급에서 이제 양식을 그러니까 CAT 1 같은 경우 3개 문제 푸는데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양식을 만들잖아요. 양식을 만들고 그 양식에다 이제 삼면도를 플랫샷 해가지고 넣는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CAT 2급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2급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도 플랫샷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사용하는 명령들을 가지고 그래서 배치는 CAT 1급에서 나오는 게 맞고 오히려 CAT 1급에서 그냥 모형에서 그냥 바로 양식 그려가지고 하잖아요. 차라리 그거를 CAT 2급으로 보내는 게 맞아요.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작업할 때 그렇게 합니다. 2D로 순수하게 작업할 때는 배치로 잘 안 넘어가요. 배치로 잘 안 넘어가고 그냥 모형에서 도면 양식 그리고 거기서 다 정리하고 다 끝내요. 이렇게 CAT 1급 양식 정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내고 오히려 배치를 활용하는 거는 오토캐드로 3D를 그렸을 때 그때 배치를 활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상당히 애매해지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시험이니까 그걸 뭐 바꿀지 어떻게 개정을 할지는 이제 그 KPC에서 고민할 일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개념적으로는 그게 더 맞지 않나. 그래서 이제 배치라는 작업 3D에서는 이걸 2D 도면화 3D로 우리 작업을 했을 때는 2D 도면화 할 때는 반드시 배치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 지금 사설이 거의 10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오늘 할 건 뭐냐면 자 일단 3D 모델 하나예요. 하나 가지고 이제 뭐 평면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이런 것들을 뽑아줄 거예요. 근데 그걸 뽑아주기 위해서 뷰포트를 삽입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이제 뷰포트를 삽입해주는 명령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일전에 이제 우리가 2D 쪽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뷰포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배운 명령이 mView라는 명령이 있어요. mView라는 명령이 있는데, 솔리드 모델링 된 거를 뷰포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있는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리드 뷰. 그래서 솔뷰라고 있습니다. 솔뷰. 정식적인 이제 명령어가 solviaw. 솔뷰예요. 솔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터 땅 치면 이제 실행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솔뷰 옵션을 한번 보면은, 일단 솔뷰 명령 실행하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왜냐면, 엔터 언 옵션이라고 돼 있어요. 엔터 언 옵션. 그러니까 옵션을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솔뷰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지를 먼저 결정해 달라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옵션을 보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작업이 이제 처음에 UCS, 그 다음에 also, 그 다음에 auxiliary고, 그 다음에, 섹션. 억슬리얼리 발음 참 희한하죠. 예, 참 발음 참 희한한데 이게 제 발음이 정확한 건 아닐 테고 어쨌든 그렇게 돼요. 섹션 이렇게인데 일단은 다른 뷰가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UCS밖에 없어요. 어서라든가 악슬리얼리인가 리얼리라든가 아니면 섹션은 이미 3D 형태가 그려져 있는 뷰포트가 하나 삽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정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사용되는 건 이제 UCS입니다. 그래서 UCS는 이제 들어가려면 U 치고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named, world, 물음표, curren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무슨 의미냐면 솔뷰에서 이제 UCS 들어가면 갖고 있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좌표계를 기준으로 뷰포트를 하나 생성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얘기거든요. 물체 지금 그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커렌트가 이제 현재 UCS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UCS.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 UCS를 기반으로 커렌트를 선택하기면 어떻게 되냐면, XY 평면을 직각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UCS상의 SI 평면을 직각으로 바라보는 거를 커렌트로 잡아요. 그래서 커렌트가 기본 옵션으로 돼 있으니까 커렌트 먼저 할게요. 커렌트에서 엔터 땅 치고, 자, 여기서 이제 엔터 뷰 스케일, 그러니까 뷰포트 스케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뷰포트 삽입, 예전에 이제 MView 명령하고 이제 MV 셋업까지 하면서 뷰포트 삽입하고 나서 뭐예요? 뷰포트의 축척을 조정을 해주잖아요. 난 그 작업을 해주는 건데, 그 작업은 얘는 뷰포트를 삽입할 때 바로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1대2였으니까 1대2에 맞추려면은 0.5가 돼야 돼요. 왜냐면 1 나누기 2니까 2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0.5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뷰 센터. 그래서 이 뷰 센터는 우리가 그려놓은, 여기 모델에 그려놓은 모형의 센터를 이 화면상, 지금 있는 화면상에 어디다 놓을 거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4분의 1 지점에 이렇게 가운데 정도를 땅 찍어줄게요. 그러면은 뭐예요? 모델에 있는 그림이 뭐예요? 제가 말한 대로 제가 커렌트를 선택했잖아요. 커렌트니까는 XY 평면, 즉 위에서 예를 들면 평면도의 상태로 딱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센터 지점을 지정을 하고, 이 다음이 조금 애매해요. 스펙십이 뷰 센터 지정했는데 또 지정하래. 그러니까 위치가 잘못됐으면 옮기란 얘기예요. 근데 난 더 이상 안 옮기고 지금 위치가 맞아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엔터를, 별도의 말이 없지만 엔터를 한번 쳐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음 이제 요구사항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요구사항이 스펙CP first corner of viewport, 그죠? 뷰포트의 첫 번째 코너. 그러니까 물체는 이제 여기가 중심이 되게 내려놓을 건데, 뷰포트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할래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first corner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 가운데점, 중간점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점 잡을게요. 이렇게 해서 삽입하면 이제 삽입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뷰 네임. 그럼 뷰포트를 삽입했으니까 이 뷰의 이름을 하나 정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뷰 네임을 정해줘요. 근데 뷰 네임 꼭 정해줘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이 뷰 네임이 나중에 이게 이제 첫 스텝이에요. 뷰포트를 삽입하는, 그러니까 내가 도면을 바라보는 뷰포트를 삽입하는 첫 스텝인데, 여기서 뷰 네임이 줘야지 이 다음 스텝에서 그 뷰 네임을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어요.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요 뷰 네임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줘야 돼요. 그래서 A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요 뷰는 이제 A다. 여기다 뷰를 하나 삽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ESC 눌러서 명령을 끝내고,
원래 이제 요 뒤로 이제 바로 작업을 진행할 때 이제 좀 다르게 하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다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면도를 안 넣겠죠. 평면도 여기다 놓겠죠. 애는 대놓고 평면도라고 이제 뷰 타이틀이 들어가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등각도를 많이 쓰죠. 이렇게 등각도를 하나 많이 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 등각도 이렇게 둘 거예요. 그래서 등각도 하나 더 놓고, 그 다음 얘기를 이제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렇게 있고, 이제 다시 한번 솔뷰 해볼게요. SOL VI EW 솔뷰. 다시 이제 UCS로 들어갈게요. UCS 들어가서, 그럼 이제 커런트는 봤다. 그럼 이제 네임, 그 다음에 월드, 그 다음에 물음표. 이렇게 되죠. 일단 네임드는 제가 이제 UCS에서 UCS에도 네임드가 있어요. 그걸 먼저 볼까요? 이거 아마 UCS 명령 쪽 제가 설명할 때 나왔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UCS, 우리가 UCS 편집해주는 저 UCS 명령 들어가면은 두 번째에 NAMED, 네임드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XY 축을 변경을 하고 나서 내가 변경한 XY 축을 저장하는, 이름을 주고 저장을 하는 그런 스텝이 들어가요. 그죠? 그거 작업을 하나 할게요. 그거 이제 자세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UCS 명령 제가 설명한 쪽 가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특정한 뷰를 이제 내가 UCS 평면으로 정해줄 수 있는데, 일단 이런 경우가 대부분 수치를 정의하기 힘든 대략적으로 손으로 움직여서 잡은 뷰 같은 경우가 그런 게 많거든요. 자, 제가 이제 화면을 이렇게 쉬프트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휠로 적당하게 돌릴게요. 돌려가지고, 이게 뭐 몇 도인지 몇 도 돌린 건지 저도 몰라요. 손으로 대충 돌린 거니까. 이게 대충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맞춰놨어요. 맞춰놓고,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XY 평면. 이 상태에서 내가 라인 해가지고 딱 해서 오른쪽으로 땅 떼기면 그냥 바로 수평선이 그려지는 그 상태로 바꾸려면, UCS 가서 뭘 해주냐면, 뷰를 해줄 거라면, 뷰 옵션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태의 직각인 평면을 XY 평면으로 잡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V 딱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X축, 이쪽으로 Y축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라인 해가지고 그리면은, 이렇게, 그냥 바로 수평선, 수직선이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쵸?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뷰는 제가 임시적으로 바꾸고, 지금 만든 UCS는 임시적으로 내가 UCS를 바꿔놓은 건데, 어차피 여기서 월드 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 뷰를 다시 못 맞힐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상태로 내가 제가 손으로 대충 맞춘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못 돌아온다고요. 그러면 이 상태로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태를 저장을 해줘야죠. 뭘로? UCS named NA. 그 다음에 여기서 save. 이제 이름을 하나 줘야 돼요. 이름은 본인이 주고 싶은 대로. 그래서 여기다는 제가 A라고 이름을 줄게요. UCS 이름에다가 제가 A라는 이름 하나 줘서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화면을 대충 돌릴게요. UCS를 원래대로 돌릴게요. UCS 땅땅해서 원래대로 해서 원래 이제 우리 월드로 표준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요 상태가 톱이 됐죠. 그리고 이제 아까 상태는 다시 못 돌아가요. 왜냐면 이게 제가 손으로 대충 이렇게 돌린 건데 그 상태를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돌아가려면 만약에 VI EW 뷰 명령 같은 걸 쓴다 그러면은 여기에 저장된 UCS가 없겠죠. 여기 있네요. 모델 뷰. 그래서 UCS A. 이건 모델 뷰고, UCS는 저장된 게 여기는 없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내가 아까 그 뷰를 이제 여기다가 제가 삽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배치에다가 아까 제가 잡아놨던 그 뷰를 삽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이제 SOL VI EW 솔뷰를 하고요. UCS U를 한 다음에 여기서 named N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름을 A로 줬죠. 그 UCS를 A를 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요. 그러면 엔터 뷰 스케일 먼저 물어봐요. 똑같이 0.5를 줄게요. 그리고 뷰 센터예요. 중심은 여기다 찍을게요. 그랬더니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상태, 그쵸? 제가 임의로 맞춰놓고 저 평면을 XY 평면으로 만들어놓고 UCS 어떻게 했어요? 저장을 했죠.
뭘로? 이 A라는 이름으로. 그걸 불러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UCS 명령을 통해서 저렇게 저장해 놓은 UCS가 있다고 한다면 그 UCS 상태의 XY 평면을 직각으로 바라보는 상태로 내가 뷰포트를 삽입을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이후 과정은 똑같아요. 센터 지정하고 나면 엔터를 한번 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뷰포트의 크기를 얼마만큼 할 거니 코너를 지정해줘 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점, 그 다음에 끝점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뷰포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ESC로 명령을 종료했어요.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솔 vi ew, 솔 뷰의 이제 UCS에서 네임드다. 그 다음에 이제 월드가 있어요. 자, 월드도 한번 해보죠. 월드 w. 그러면은 바로 축척을 물어봐요. 그쵸? 축척을 물어봐요. 축척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축척은 0.5로 할 거니까 0.5를 준 다음에 센터를 물어봐요. 센터를 딱 찍으면, 저거는 UCS에서 그냥 커렌트 했을 때랑 똑같은데요, 선생님? 그렇죠? 네, 똑같아요. 그럼 이제 얘 차이는 뭐냐? 자, ESC를 끊고 컨트롤 Z로 이건 취소를 해서, 방금 전건 취소를 해서 다시 나갈게요. 자, 그럼 이제 저거 월드의 차이가 뭔지를 확인을 하려면 일단 모델에 가서 선행 작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모델에 가서 제가 이제 UCS를 변경을 할게요. 여기서 제가 UCS 제가 아까 이제 만들었던 게 A죠. 그럼 NA 가가지고 얘를 불러올게요. R이 A. 예. 자, 제가 저장한 UCS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톱을 누르면 이제 이 상태가 되죠. 제가 저장한 상태가 이 상태가 되죠. 이 상태로 이제 불러왔으니까 이제 이 상태가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배치에 와서, 그쵸? A라는 걸로 바꾼 다음에 배치에 와서 한번 해볼게요. 솔 vi ew 솔뷰 하고요. 그 다음에 UCS를 한 다음에 커렌트를 할게요. 커렌트 그냥 엔터. 그리고 스케일은 0.5 주고요. 그 다음에 중심은 여기 가운데를 찍을 거고요. 그랬더니 뭐예요? 위랑 똑같죠? 내가 지금 UCS에 네임드로 한 게 아니고 커렌트로 한 건데? 커렌트로 한 건데 왜 네임드랑 똑같이 들어오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일단은 얘 이제 끝내고 나올게요. 뷰에서 자, 센터 지정했으니까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코너 지정해줘야겠죠. 코너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는 자, 뷰 네임은 뭐 B라고 줘도 되고 B 주고 그 다음에 빠져나올게요. ESC 눌러서 빠져나올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네임드인데, 근데 얘가 이제 커렌트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모델의 현재 도면 UCS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 아까 그 A를 제가 리스토어 했잖아요. 걔를 불러온 상태예요. 불러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게 현재 지금 이 모델 모형에서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즉 커렌트가 갖고 있는 의미는 지금 내가 그거 뷰포트를 삽입하는 당시에 모형에서 XY 평면이 어떻게 UCS가 설정되어 있느냐, 걔를 갖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거를 UCS를 틀어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상태로 들어온 건데, 자, 여기 이렇게 틀어놓은 상태로 제가 배치해서 작업을 하는데, UCS 내가 틀기 전에 평면도를 갖고 오고 싶다. XY 평면을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써는 게 뭐냐면, 그때 쓰는 게, SOL vi ew. 자, UCS 여기서 월드 W에 그리고 0.5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센터 찍어주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평면 들어오죠. 지금 제가 아까 모델 가서 UCS를 다시 원래대로 안 돌렸어요. 원래대로 안 돌렸다고요. 엔터 UCS하고 월드 해가지고 안 했잖아요. 근데 솔 뷰에 와서 UCS로 들어와서 월드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모델에서 월드를 쳐가지고 UCS를 초기화시킨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XY 평면을 평면의 직각이 되게 바라보는 상태로 뷰포트를 삽입해 준다는 얘기죠. 예. 자, 그리고는 엔터 치고 마찬가지 자, 도면 틀의 크기를 정의를 해줄게요. 이렇게 됐다. 자, 얘는 뷰 네임은 안 줬어요. 일단 네임은 안 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델에 와보면, 자, 모델에서 UCS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모델에서 UCS는 바꾸지 않고 저거 이제 뷰포트 삽입할 때만 UCS를 잠깐 변경을 해서 월드로 변경을 해서 삽입을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델에서 내가 작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UCS를 막 내가 틀어놨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삽입을 할 때는 그게 아니라 원래 초기 상태, 최초 상태의 UCS 상태, 기본 월드 상태의 UCS 상태의 평면들을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준다? 저기서 UCS에서 월드 옵션을 하고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솔 VIEW 솔뷰 UCS. 자, 물음표죠. 물음표를 쳐요. 물음표를 치면은 뭐 enter UCS name to list 라고 해요. UCS name to list, 리스트에서 UCS 네임을 입력을 해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UCS 이름이라고는 뭐 A밖에 없잖아요. A를 치고 하는 건가? 뭐 이제 뭐 별다른 변화가 안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애매하고 이제 물음표 다시 치고 엔터를 땅 치고 나서 그러면 꺽쇠 안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면서 쭉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UCS 옵션들이 쭉 나옵니다. UCS. 우리가 이제 일반 모델에서 했던 UCS 옵션, 사용했던 UCS 옵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제 UCS 옵션을 이용을 해서 UCS를 바꾼 다음에 걔를 기준으로 XY 평면을 뽑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할 때 꼭 이렇게 해주는 거냐? 뭐 이렇게 해주진 않아요. 이렇게 해주진 않고 이제 UCS를 기본으로 맞춰놓고 이제 하나로 맞춰놓고 거기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히 뽑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래놓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또 솔 VIEW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지금 UCS에 있는 옵션들만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억슬리 이게 발음이 좀 어렵네요. 억실러리 그 다음에 이제 섹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요거는 시간상 다음 시간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